원장님들, 지금까지 교육비로 얼마나 쓰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정확하게 계산해 보신 원장님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교육은 한 번 들으면 끝날 것 같은데 또다시 저희는 교육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만 들으면 되겠다 싶은데 또 저희는 교육을 또 찾고 있어요. 이게 기술이 부족한 원장님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이 어느 정도 있으신 원장님들도 새로운 기술을 배워요.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왜 뷰티샵 원장님들은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배울까요? 제가 생각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객단가를 올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처음에는 같은 종목 안에서 새로운 스킬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종목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네일샵이 속눈썹을 하고, 속눈썹 샵이 피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토탈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손님 수를 늘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객단가를 높이는 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 메뉴 추가하면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 이것도 같이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메뉴가 늘어나는 것과 실제로 남는 돈이 늘어나는 건 꼭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메뉴 추가는 매출 확장처럼 보여도 오히려 운영 구조만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 때문입니다. 뷰티는 트렌드가 정말 빠르죠? 특히 한국은 뷰티 선진국입니다. 그래서인지 생각보다 손님들이 너무 빨리 압니다. SNS에서 보고, 다른 샵에서 해보고, 원장님, 저 이거 해봤는데요. 원장님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거나 우리 샵에 없으면 괜히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손님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보다 먼저 원장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배우러 갑니다. 이건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시장 안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반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공 사례가 계속 보인다는 겁니다. 업계에 있으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누가 이거 시작하고 매출 많이 올랐다더라. 누가 이거 시작하고 대박 났다더라.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장님들 많이들 아시는 문제성 손발톱 같은 걸 시작해서 아예 전문 샵으로 바꾸고 객단가를 확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례를 보면 당연히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로 내 샵에서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 이야기 듣고 괜히 시작했다가 교육비 들고 재료 사고 장비 사고 결국 단골 몇 명만 해주다가 사라지는 메뉴들 정말 많습니다. 즉, 성공 사례도 물론 있지만 그게 그대로 우리 샵에도 맞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이 계속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객단가를 올리고 싶고 뒤처지지 않고 싶고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다만 어느 순간부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를 봐야 할 때가 옵니다. 새로운 시술을 배웠는데도 여전히 시간이 없고 여전히 남는 돈이 없고 여전히 재방문이 없다면 구조를 봐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결국 사업적으로 보면 기술을 더 배우는 것보다 왜 계속 기술을 배워야만 하는 구조가 되었는지 구조적으로 먼저 봐야 할 때가 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구조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